자, 이번에 제가 여기다가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int id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클래스가 있는데, 메인 클래스 입장에서 이 사람 클래스는 뭐냐면 외부 클래스입니다. 외부 클래스. 다시 메인 클래스 입장에서 이제 사람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외부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메인 메서드 안에서 A 사람, 그 다음에 new 사람 하게 되면 일단 사람 객체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 사람 한 다음에 여기다가 ID 해가지고 뭐 ID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텍스트 게시판이라는 걸 한번 만들 건데, 게시물 관련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있다 했을 때, 그러면 게시물에도 게시물을 관리하기 위한 뭐 아이디가 있고 회원도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디하고 이 아이디는 각각의 뭐랄까 정보에 대한 고유 번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게시물 로직을 작성한다 했을 때, 게시물 관련 로직 코드를 작성한다 했을 때, 이 게시물 관련 로직이 회원 관련된 이 아이디에 접근해가지고 이 아이디를 마구잡이로 뭐 수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얘를 뭐 다른 값으로 변경한다거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회원은 회원 안에서만 놀아야지 얘가 이 게시물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에 접근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아이디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뭔가를 조작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뭘 위배한 거냐면 정보 은닉이라 해가지고 정보 은닉 또는 캡슐화라는 개념을 위반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바의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게시물은 게시물, 그 다음에 멤버는 회원은 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게시물 관련 로직은 게시물 안에서만 데이터가 이루어져야 되고 회원 관련 로직은 회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정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특정 경계가 없이 경계가 허물어져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기서 활용하고 저 데이터를 이곳에서 활용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데이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기서 이 데이터 이곳에서 뭐 저 데이터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번잡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슐화라든지 정보 은닉이라는 그런 원칙에 맞게끔 사실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클래스가 있고 사람 클래스가 있을 때 우리가 메인 클래스 안에서 사람 클래스에 있는 아이디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 뭐 변경하고 수정하고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 객체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아이디가 있을 때 그 아이디에 접근해서 그 아이디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근데 그냥 그 아이디를 메인 안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 메인 입장에서 이 아이디를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이 int id 앞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랄까 이 사람 클래스 한 다음에 int id라고 썼을 때 이 앞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 디폴트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뭐 일부러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이 디폴트라는 개념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붙어 있으면 생략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인이든 뭐든 어디든 여기에 접근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접근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은 패키지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지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폴더를 말하는 거예요. 폴더. 여기 보면 new 한 다음에 패키지라는 게 보이죠? 패키지. 이 패키지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관리할 때 폴더를 통해서 파일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 클래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의 폴더에서 그 폴더 안에 묶여져 있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A 폴더가 있어요. A 폴더. 그러면 A 폴더 안에
뭐 A 파일도 있고 뭐 B 파일도 있다 해봅시다. 얘네들은 파일이에요, 파일. 근데 얘네는 이제 폴더고요. 그 다음에 폴더 안에 A 파일이 있고 B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A 폴더 안에 있는 A하고 B는 뭐 여기다가 뭐 얘가 여기에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여기에 접근하든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여기다가 앞에다가 뭔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디폴트가 생략되어 있는 이 아이디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는 그 아이디에 접근해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객체를 이제 만들기만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외부에서 이 사람 클래스의 아이디에 접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걸 막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private예요. private. 이 private라는 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접근 제한자라 하거든요. 접근 제한자. 근데 private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냐면 A 사람 한 다음에 ID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안 됩니다. 자, 지금 안 되는 거 보이죠? 요걸 떼볼게요. 자, 떼면 되죠. 그죠? 빨간 줄 안 뜨잖아요. 근데 요걸 붙이는 순간 뭐예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클래스 입장에서 사람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라고. 그래서 외부 클래스에 있는 이 아이디에 접근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private를 걸어가지고 그 해당 접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마찬가지,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수도 여기다가 뭐 숨쉬다라 쓸게요.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private라고 걸면 이 숨쉬다를 여기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보이시나요? 안 되는 거? 그쵸? 근데 여기다 이걸 지울게요. 그러면 되죠. 그쵸? 근데 이걸 붙이는 순간 안 되죠. 그래서 private는 말 그대로 외부 클래스에서 이 해당 클래스에 있는 그 속성에 접근하는 걸 뭐한다? 막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접근을 막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클래스에서 그 해당 아이디에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가져온다거나 그 다음에 그 값을 저장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있냐면 getter setter라는 게 있습니다. getter setter. 그 다음에 getter, 그 다음에 setter라고 얘기를 해요. 자, getter는 뭐냐면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고 setter는 뭐냐면 저장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gett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 int get id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앞에 해당 그 변수명 앞에 get이 붙어요. 이거는 함수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함수예요. 자, 앞에 id get이 붙는데 제가 함수명 지을 때 변수명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지으라 했죠? 단어와 단어 사이 시작되는 단어의 첫 문자는 뭐다? 대문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get 한 다음에 i가 뭐예요? 대문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id 값을 뭐 하고 싶다? 넘겨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 해주면 되냐면 return id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이 해당 클래스에 있는 id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객체를 생성했잖아요. 근데 객체를 생성했지만 얘가 private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했지만 그 아이디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서 아이디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setter예요. set id 그 다음에 int id라 쓰시고, 자, this.id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 변수, 요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d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안 되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set id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id를 가져올 때도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제 번호는 %d입니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A 사람 get id.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게터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뭐 저장하고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근데 보통 이제 get id하고 set id는 앞에다가 뭘 붙이는 게 관리냐면 public을 붙이는 게 관리입니다. 이 public이라는 거는 공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영어를 좀 하시면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private라는 걸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썼어요? public이라는 걸 지금 썼어요. 자, private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외부 클래스가 내부 클래스에 접근해서 해당 데이터 접근해서 사용하는 걸 막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블릭은 뭐냐면 퍼블릭은 반대예요. 외부 클래스가 내부 클래스에 접근해서 해당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이게 이제 프라이베이트랑 퍼블릭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프라이베이트랑 퍼블릭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막으니까 해당 아이디에 접근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썼던 게 뭐다? 게터라는 거죠. 게터는 데이터를 뭐 하는 역할? 가져오는 역할. 그 다음에 세터는 뭐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터 세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로 설정해야 된다? 앞에다가 키워드를 퍼블릭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get 가져오는 게 가능하고 set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퍼블릭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프라이베이트로 선언한 변수는 여러분들이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getter setter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베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접근 제한자입니다. 이런 걸 접근 제한, 접근을 막는다. 접근을 막는다. 그래서 id에 대한 접근을 막지만 근데 그 접근을 막은 거를 여러분들이 getter setter를 이용하면 거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뭐한다?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접근 제한자와 getter setter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